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 부자 주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게 뭡니까? 크레디트 스위스가 말하길 삼성전자 당장 사라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8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신다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미국 연준에서 테이퍼링 발언이 나와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 크게 출렁인 바 있고요. 신흥국 시장에서도 많이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시장에도 강한 타격을 보여준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관들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엄청 몸을 사리고 있다는 모습을 주식시장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테이퍼링 이슈와 함께 삼성전자에게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요소가 바로 달러가 되겠습니다. 달러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팔고 달러를 본국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의 이슈가 시장 저변에 깔려 있고요. 언제 어느 시점에 연준이 기습적으로 테이퍼링을 실시할지 우리들은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제 연준에서 테이퍼링 발언을 함으로써 달러가 많이 유출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달러의 강세 그리고 원화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달러가 강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은 점점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만 당장에 큰 위기가 찾아올 것 같지는 않다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라서 달러의 강세가 도래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달러를 인출해서 가져가게 하는 작용도 하게 될 것입니다. 통상 달러의 강세인 시장에서는 신흥국의 주식시장은 좋지 않은 경향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달러 강세로 접어드는 시기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조심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보통주는 전일보다 800원이 하락한 73,100원에 마감을 하였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전일보다 1,000원이 하락한 68,500원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1%대 이상 빠지면서 꽤나 큰 낙폭을 보여주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제 배당금을 받아서 재투자를 모두 하신 분들도 계시던데 물론 모두 재투자해도 크게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번 국면에서는 약간의 여유를 가지면서 추매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지금 가격은 며칠 전보다는 훨씬 싸고 배당 수익률도 상당히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꾸준히 돈이 생기는 족족 주식수를 늘려가기에 좋은 장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요즘에 삼성전자가 많이 빠져서 심란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요.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가 당장에 투자해야 할 저평가 기술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와 통신업체 다수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당장에 투자해야 할 저평가 기술주로 선정된 것은 매우 기분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박수 한번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 매체인 CNBC에 따르면 크레디트 스위스의 애널리스트는 지난 13일 보고서를 통하여 최근에 투자 심리가 꺾인 기술주 중에
매수 추천 종목을 꼽았다고 합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삼성전자와 TSMC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분석가들은 D램 시장 점유율 37%를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많은 컴퓨터에 주요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두고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 경쟁사보다 5년 정도 앞서 있다고 추천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크레디트 스위스가 매수 추천을 부여한 반도체 기업 명단에는 인텔, 엔비디아,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ASML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분석가들은 국내 총생산이 1% 상승하면 기술주는 2% 오른다며 값싼 종목과 더불어 매출이 좋고 현금 흐름 대비 수익률인 CFROI에 비해서 저평가된 업체를 골랐다고 하였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기술주들이 일관된 수익과 배당이 특징인 경기 방어주적 성격을 띈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주는 유럽의 주요 업종과 비교를 했을 때 적은 부채와 높은 시가총액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직원 고용으로 인한 임금 인플레이션 감내 여력 등을 갖췄다고 하였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통신 업종도 주목을 하였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5G와 초고속 광역망은 미래의 물 같은 필수제가 될 것이라며 노키아와 에릭슨을 매우 저렴하다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가들은 일부 중국 기술주가 저렴해 보인다며 이익 전망치 개선 비율이 하락할 때 매수 기회를 엿봐야 한다고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거대 IT 기업인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페이스북이나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 등의 미국 업체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중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에서 언제든지 제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으로는 중국 기업 투자는 지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특히 CLSA와 모간 스탠리 등의 외국계 증권사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전망이 쏟아 나오면서 삼성전자 투자자들을 패닉에 빠뜨렸었는데요. CLSA는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를 제기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제시하고 목표 주가를 86,000원으로 하향한 바 있습니다. 모간 스탠리도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최고점이라며 삼성전자 주가를 89,000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들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되고 있고요. 대형 반도체주가 저점을 통과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D램 현물 가격 급락과 해외 IB의 부정적인 전망으로 반도체 주가가 급락을 했지만 애초에 슈퍼 사이클이 없었기 때문에 설령 재고 조정 사이클이 온다 하여도 그렇게 길거나 깊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게 뭡니까? 크레디트 스위스가 말하길 삼성전자 당장 사라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